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잘 버텼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안정을 찾는다는 건 나쁘게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에 코스피만 거래대금이 40조다.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실은. 이 수준으로는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쉬지도 않고 계속 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달리기 하면 폐 터집니다. 그래서 요런 좀 과열 양상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요 과열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로는 충분히 괜찮았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도 시장이 꺾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국민연금은 어차피 그 설정액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빼고 기관 투자자들 많이 잡아야 4%입니다. 이거 다 팔아도 물론 한꺼번에 팔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들 돈 아니라고 한꺼번에 팔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이 팔면 진짜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지만 시장을 훼손할 만한 그런 목적은 안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에너지가 좀 남아있는 상태. 지수가 더 가기는 힘들 것 같지만 지수가 진짜 고점 찍을 때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고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달리기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도 조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안다면, 저는 보통 예상하면 거의 반대로 가니까 그 매매 말고 시장 고점 찍겠는데 하면 그게 거기서 더 가고 이제 바닥인데 그러면 한 번 더 내려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다시는 이거 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가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줄어든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 시장의 주포인 외국인이 그렇게 시장을 훼손할 마음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포지션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2월, 3월 이렇게 되는 거고, 3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이 상방 베팅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한번 힘은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방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직 5일선 밑에 있지만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조금 나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유동성 장세다. 그렇게 봤을 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실제 석유 사용량이 줄고 사용처도 줄고 있는데 심지어 전기차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상이 전기차 버블이다, IT 버블처럼 이런 거라면 유가가 오히려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안 내려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보다는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순번이 좀 늦게 온다 빨리 온다 이 차이지 결국은 한 바퀴 다 돌 거니까 그 시장의 유동성으로 보는 시장 잠재력을 믿고 좋은 종목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제가 쭉 이제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 자식은 같은 말 몇 번이나 하네? 반복.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콩나물, 물을 계속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콩나물에서 물은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이렇게 자랍니다.
예,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무슨 소리 할지 뻔하다. 알아.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이미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예. 그래서 반복을 해드리는 거 약간 성격 탓도 있는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 얘기로는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과 반대다. 보통 술 마시는 사람이 같은 얘기 반복하고 또 하는데 저는 술 마시면 굉장히 근엄해지고 그렇습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예, 근데 술을 안 마시면 이제 계속 이런 것처럼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술 마시는 것과 반대의 특징을 가진다. 뭐 요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반복을 해드리면 좀 상대적으로 연령이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분들은 조금 이게 불필요하게 느껴지실 거고 돌아서면 까먹는 분들은 매번 제가 상기해 드리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 거니까 저도 한 방 찍고. 어디 갔지? 예. 감사합니다. 예, 대화가, 요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걸, 그러니까 뭐 기법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종목이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어떤 걸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주변 사례. 어쨌든 저는 많은 분들의 사연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례를 좀 많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간접 경험이 되니까 예, 그래서 주변 사례를 보면 거의 뭐 집과 연락이 끊긴 장가를 간 이후에 연락이 끊긴 분이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이제 집에 매일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요게 원래 핑이었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삥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타짜 보면 삥이네 삥 그러니까 삥인가? 아무튼 그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 이제 조금 오래 하시면 그 세상에 온갖 걱정은 같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심심하거나 뭐 주변의 소식을 모르거나 이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어느 순간 동창회 나가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얘기가 없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예. 3억 대주주 요건에서는 어쨌든 이 대형주들은 당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고 중소형주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좀 성급하게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은 후회를 해봤자 뭐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고 속만 상하니까 빨리 털고 새로운 종목에서 만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뭐 이미 수익인데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냥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만원에 팔라고 한 사람이라서 뭐 저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또 훨씬 좋은 가격까지 보유를 하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이게 뭐 과연 맞느냐? 그럼 제가 물론 뭐 이런 설명을 드리면 뭐 귀찮으니까 그냥 답변 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현대차 투자증권에 대해서 이게 현대차 투자증권 맞나? 제가 또 착각하고 있나? 다른 종목이 있었구나. 그냥 전 이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예, 한번 그냥 열어본 김에 같이 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요거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뭐 이거 제가 원래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하는데,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를 때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얼마에 팔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보시면 요 21선이 있습니다. 요거를 깨면 정리를 해야지. 1번. 아니면 요 노란 선이 있습니다. 요거 깨면 정리해야지. 2번. 아니면 변동성 하단 3번. 아니면 상단 4번. 요거 중에 그냥 하나 고르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가 정답일지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 근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는 것과 기준을 잡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21선 깨면 정리해야지 이러면 21선 깨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하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문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잡아서 무슨 그게 맞고 틀리고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파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다만 기세가 좋으니까 21선이든 아니면 뭐 변동성 하단이든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이탈 전까지 들고 간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직 견딜만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짜증나, 또 뭐 순번 돌아온다, 고장나는 시계 이런 소리 하냐, 짜증나,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쯤 되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요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보유할 만한 종목,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요건 좀 마음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약간 한 1, 2분 걸릴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은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자립 경제를 충족할 만한 규모가 인구 1억 명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내수로 돌아갑니다. 인구 1억 명이. 근데 미국은 여기 곱하기 3배 이상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 인구의 구매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를 씁니다. 그럼 미국 안에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요 3억 몇천 명, 그리고 뭐 불법으로 온 사람들, 이런 거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인구 잠재력까지 보유하면 사실상 4억이나 다름이 없는데, 요 미국에서 통할 만한 아이템을 찾았다. 이 회사는 미국 시장만 먹더라도 전 세계 소비의 30%니까 이것만 먹더라도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이것만 먹더라도 확실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처음에 생겼을 때 미국 안에서 이제 아마존이 최고가 되겠네, 이거 다 먹는 걸 반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종목들은 어떤 변수 없이, 미국이 최강국이니까 다른 변수도 없을 거고, 달러화 쓰니까 환율 변수도 없고, 오직 내수 시장만 갖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태면 장기 투자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보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장기 투자가 통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아마 거의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사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바니까. 그럼 한국은 원화를 쓰고, 그리고 인구가 1억 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내수시장 다 먹는다 하더라도 카카오처럼 아주 완벽하게 먹으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수시장을 다 먹는다 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빨리빨리 때문에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만한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없고, 그리고 환율 변수가 계속 요동을 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최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외교적이라든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 진출해서 계속 성장하면 되지, 뭐 해외에서 웬만한 거 아니면 자국 기업 우대를 하는데 그 해외 시장 개척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뭐 조금 성장하다가도 금방 힘에 부쳐서 떨어지고 심지어 망하기까지 하고 이런 종목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미 다 성장한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중에서 저평가 종목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사서 이거 나올 때까지 저평가 해소하고 시장 관심 받을 때까지 가져가는 그런 장기 투자는 괜찮습니다. 근데 미국처럼 뭐 좋은 종목 사가지고 장기간 보유하고 우리나라에 안 통합니다. 워렌 버핏 우리나라에 오면 저보다 주식 투자 못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아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상황 다 점검하고 이 화분에 물 주듯이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 제가 이 종목은 뭐 장기간 계속 사셔도 되고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영원하게 존속하는 기업은 없고, 근데 그렇게 미국 시장처럼 큰 곳에도 그리고 외부 변수가 가장 없는 시장에서도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10년만 버텨도 잘 버티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좋은 게 심리적으로 무장을 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단단해지면 기회가 왔을 때 또 심리적으로 무장을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을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하게 불안해서 매매를 망칠 그런 부분도 줄어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제가 셀트론이 아니라 액트 말씀드릴 때도 뭐 가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아주 싸고 뭐 그런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가 너무 다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진짜 IT 버블처럼 전기차만 싹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나마 덜 오른 종목을 잡은 거지. 다른 건 없으니까. 어쨌든 비싸게 사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까치밥. 롯데쇼핑도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마트는 이 트레이더스? 그걸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롯데쇼핑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뭐 내실은 다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장은 성장주 편애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트가 앞으로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대형주도 강하고 이건 뭐 그냥 뭐 고점에서 판다는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팔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판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걸 본 순간부터 요 이후로는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도 내 주식 사서 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일찌감치 팔게 되는데 그게 보통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에 파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뭐 기준을 굳이 잡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열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됐을 때 아니면 뭐 5일선을 이렇게 이탈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감으로 다른 사람도 수익 내야지 이 정도면 만족해 할 때 던지시면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목을 갖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또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답답하실 거고 그리고 뭐 기다려서 좋은 날 올 때까지 버틴다 뭐 지금 이미 답답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답답해지고 더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면 기분은 얼마든지 나빠도 되고 얼마든지 욕해도 되고 이런데 그게 다음 매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이런 거 내가 골라산 종목들은 다 파란색이야. 이거 원인 말씀드리면
뭐 감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왜냐면 안 산 종목은 날아갔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은 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가는 거고 안 가는 종목들은 이 기회를 계속 줍니다. 안 가니까. 그래서 타니까 요건 재미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룰루르 알라님이 재수가 없고 내가 하는 종목들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요 기회를 포착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원인을 잘 아셔야 그래야 고쳐가지고 잘 되는 거지. 아, 지금 멘탈이 흔들리지만 계속 참고 견뎌보겠습니다. 이게 한계치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유는 뭔지 찾아서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살이 되는 정보. 이거 살찌면 안 되는데. 예. 아, 방금 한 거 완전 이거 이제 아저씨 개그 같은데.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소리바다랑 NHN벅스랑 기본이 다른데, NHN벅스는 이미 저평가 상태고, 소리바다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종목이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제가 답장은 드렸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예, 근데 이게 대형주 지수가 더 이상 한계가 있다. 그러면 삼성생명도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오른 거 맞고 또 굉장히 저평가도 맞는데 지수에 대한 예측하고 대응이 조금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NHN벅스 두 분이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뭐 볼 거 없습니다. 이거 뭐 이런 종목들은 누가 사면 올라가고 누가 팔면 내려가는 건데 그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755고 자사주 포함해서 자산 가치를 따지면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지금. 근데 엔터 주고 하니까 보통 2배 정도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저평가도 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NHN에서 이거 살 때 18,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0원, 2,700원, 5,000원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자사주도 많이 샀습니다. 이게 뭐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자사주도 15% 샀습니다. 그래도 계속 떨어집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태고 뭐 그거 외에 뭐 딱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매각 될 만한 매물로서의 어떤 잠재력은 분명히 있고 뭐 그거 외에도 자체적으로 뭐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이 좋아졌는데 지금 주가는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나빴던 시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뭐 회사에 문제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 기다려 봐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조용한 종목이라 해도 2019년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런 거. 아무리 조용해도 한 번씩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이게 한 1년 잡고 보면 한 3-4번은 그런 게 나올 거고 그럼 뭐 기다렸다 보면 뭐 한 번 튀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편하게 가야지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던지고 그냥 안 봐야지. 짜증났어. 이런 심리 상황이 될 때까지 예,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액트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 뭐 현재 상황에서는 5,000원 정도에서 뭐 크게 오르거나 내릴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때문에 산 거고 지금 전기차가 또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테슬라가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 준동을 하고
테슬라가 어제도 4.72%가 상승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가능성은 낮지만 전기차 버블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산 거고 그런 관점으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 저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내린다? 뭐 또 크게 내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른다 그러면 얘도 같이 오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5,000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예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네, 삼성생명이 오늘 삼성전자하고 엇박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렸는데 삼성생명은 올랐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 시가총액의 3배가 넘습니다. 뭐 삼성화재랑 연결로 잡아서. 그러면 삼성생명은 사실 삼성전자 레버리지입니다. 그것도 3배짜리. 그리고 지금 추세도 좋고 미국 국채금리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 보험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이 보험업종 상대적으로 보험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좋을 수 있겠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0년 5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11만 원의 공모가. 당시보다 기업 가치가 거의 3배가 됐고 주가는 훨씬 내려왔습니다. 가치가 3배가 됐고 뭐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더 부풀었고 예, 그래서 삼성생명이 뭐 요 매물로 보면 10만 원부터는 매물이 많으니까 뭐 요 전까지는 뭐 조금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거 자체 삼성전자가 달리면 그거 자체로도 좋은 거고 지분 가치가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고 뭐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특별 계정에 있는 지분 정리하면서 또 투자 수익도 나쁘지 않을 거고 뭐 요런 거 따지면 삼성생명은 그나마 지금 오를 만큼 오른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TLI 이거 제가 예전에 주주운동 하려다가 주가 올려줘서 그만했던 종목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주운동을 하는 종목마다 다 난리가 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괜찮은 종목을 건드리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 주주운동을 하고 그러냐.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재밌어서 하는데 굳이 그 영신금속을 예를 들어서 TLI 먼저 보고 그러면 TLI가 왜 올랐느냐라고 보면 TLI가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12.31%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경영권 방어가 힘든 수준인데 자사주를 한 25% 사가지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뭐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LED가 지금 속속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로 LED를 사용한 TV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마이크로 LED 시장이 개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없는 시장이 생기면 우리 시장은 성장성이 굉장히 또 후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TLI가 좀 달리는 걸로 볼 수 있고 과거에 비해서 아직도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서 또 뭐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TLI를 하다가 다시 영신금속으로 가서 왜 주주 운동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글로 적으면 되게 좀 뭔가 괜찮은 문장이 나오는데 촌놈에다가 말하는 뭐 어떤 전달력도 좀 떨어지고 약간 또 뭐 말투도 약간 무식한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뭔가 글로 적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글도 나중에 게시판에 쓸 건데
일단 요 영신금속이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컸으면 누군가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인생이겠습니까? 창업하신 분의 인생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창업하신 분이 영신금속을 설립을 해서 경영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영신금속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직원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냥 안에서 빼먹는데 치중한 직원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들의 인생이 있고 영원한 기업은 없지만, 이 누군가의 어떤 혼이 담긴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아이고 사고 오르면 팔면 되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살릴 만하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상장 폐지 이런 거 간 종목들은 환자로 치면 이제 시한부인 거고, 지금 치료가 가능한 환자인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종목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그만이지만, 그 뭐 창업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회사가 커올 때, 이 노력했던 사람들, 기여했던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것은 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영신금속은 지금은 괜찮은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관심도 없는 분이 대표이사로 있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말라버리겠구나 회사가, 요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든 저렇든 그런 건 포장지고, 포장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고, 포장지 벗겨보면 그냥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주주명부 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게시판에서 어떤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분이 5%밖에 안 되니까 니네가 뭘 할 거냐 요런 마음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주주분들께서 혼을 내주셔야 됩니다. 5%가 아니라 나도 의결권 행사할 건데 이렇게 해서, 예, 최대 주주보다 많이 의결권을 행사를 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영신금속 최대 주주는 이런 마음일 거니까 에이 뭐 5%짜리가 뭐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의결권 행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체 주주한테 가장 이로운 부분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투표 안 하시면 진짜 나쁜 분이고, 저한테 투표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스스로 권리를 포기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군가는 지금도 영신금속 직원 중에서 지금도 회사 걱정하고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회사에 기여를 하는 분이 계실 거고, 아마 대다수 직원이 그럴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남의 노력 위해서 가만히 꿀만 빨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냥 딱 이것만 쳐내는 거로. 이것만 하면 회사 금방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란 게, 지금 영신금속에 입사한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한테 뭐 길을 열어주면 또 알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의 마인드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사주면 먹지요 요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도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데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분명히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뭔가 회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데 이 머리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좀 안타깝고, 많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이제 회사에 기여도 하고 싶고 내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 사회이사로 그리고 감사위원으로 이렇게 저를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뭐 명부 보고 주주분들께 가끔씩 레터도 보내고, 그리고 뭐 한번 코로나 끝나고 나면 주주총회 끝나고 뭐 삼겹살이라도 같이 한 100, 보통 참여 많이 안 하시니까, 또 주주분들끼리 이렇게 소통의 장을, 주가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주가 관리 좀 하면 좋겠다. IR 좀 하면 좋겠다. 자사주라도 사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뭐 잘 되겠죠? 이런 거. 어쨌든 우리도 주인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 뭐 누군가 되게 공든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게 무너지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무너질 건 아니고, 한 10년 보면 10년 후가 지금보다 안 좋을 거니까 좀 예방을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곡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일단 어느 정도 해지를 합니다. 파생 상품으로. 그러니까 곡물 수입에 일정 부분 관련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곡물 가격이 오를 걸 대비하면 미리 뭐 3개월 후에 곡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사서 상승에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큼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품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러면 곡물 상승하면 적어도 재고로 있는 곡물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곡물 가격 오른다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지난번 고점 돌파를 하는지, 돌파하고 나면 조금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이제 이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항체 치료제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뭐 메이저 회사들이 항체 치료제라는 접근법 자체가 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면성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셀트리온이 여기 이제 일라이 릴리사, 이거는 최근에 논문으로 뭐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절반 정도 효과를 봤다. 근데 직접 비교는 좀 어렵다. 뭐 요런 정도인데, 제가 지금 아직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자료를 다 찾은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네이처라든지 이런 데 실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건 내용 자체를 다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데이터기 때문에 뭐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이게 이제 임상 3상에 가서 또 일라이 릴리사 것처럼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임상 이상의 숫자가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유효성을 뽑아낸 것 같다. 그래서 뭐 치료제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치료제 자체로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건 평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제약사들 두 군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셀트리온이 뭐 약간 늦기는 했지만 이들보다 나은 치료제를 개발했다, 개발 능력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셀트리온의 개발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간 믿음을 갖고 가시는 분들, 옛날부터 갖고 오시는 분들, 단가 낮아가지고 이런 분들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맞았기 때문에, 어쨌든 셀트리온 투자해서 성과 냈기 때문에, 성과 못 낸 사람들이 이걸 왈가왈부할 영역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다만 이제 서정진 회장도 뭐 이거
공공재로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근데 치료제 됐으니까 치료제로 대박 벌 거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예, 다만 그래도 세계적인 제약사들과 비교해서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 잘한다. 예, 뭐 배도 잘 만들고 또 반도체도 잘 만들고 약도 이제 잘 만들고 그리고 놀기도 잘 놀고, 놀기 잘 논다는 게 연예인들. 예. 못하는 게 없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도 잘하고 여기까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뭐 지금 보면 아주 없으리란 법도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으니까 예,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